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행사에 대사대리 보낸 중국 북중 관계 이상기류 표출일까요? 주북 중국 대사관은 공관 웹사이트를 통해 펑춘타이 대사대리가 북한의 초청에 의해 주북 중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을 인솔하고 전날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경축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은 참석자 일행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고 경축 행사 공연과 군중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중국이 북한 정권 수립일 경축 행사의 대사가 아닌 대사대리를 보낸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왕야진 대사가 부재 중이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대사대리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중국 사절단 모습이 북한 매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확인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요 국경일을 계기로 표출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묘한 차이는 최근 밀착하는 북러와 달리 북중 관계의 이상기류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국 러시아 정상의 축전 순서를 종전과 달리 러시아, 중국 순으로 뒤바꿔 실었다. 신문은 특히 시진핑 주석 축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보다 훨씬 길자 시 주석 축전의 글씨 크기를 줄여 푸틴 대통령 축전과 같은 크기로 지면 편집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멸망 초일기에 들어간 징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이 올리겠습니다. 동양의 군주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47가지의 징후가 있는데 현재 북한은 이 47가지의 징후에 다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나라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북한은 중국이 명주를 쥐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붙어 있고 중국이 한 달만 북한을 봉쇄하게 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거의 몇 달을 못 버티고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공산당에게 충성을 해야만 생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도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이날만큼은 북중 동맹이 권재 있고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항상 보도했는데 드디어 중국과 북한 중국의 인민일보 북한의 노동신문 여기에 동맹 우호에 대한 사설 기사 이런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니까 두 국가 모두가 우호 동맹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김정은 정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은 국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당의 하수인들이 가서 그냥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만해도 그런데 올해는 누가 갔냐? 김일성 대학 총장이 가서 이제 대표단으로 가서 북중 우호동맹 기념일 날에 그 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아주 개무시해가지고 중국 대사관에서 차린 그래도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기념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는 단 한 명도 안 가고 김일성 대학 총장이 가가지고 참석을 했다. 이건 완전히 모욕 중의 모욕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까지 북중 관계가 험악해 졌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북한 간부들, 외교 일꾼들, 경제 관련된 그런 관리 일꾼들 다양한 이제 북한의 엘리트들은 이 북중 관계가 드디어 파탄 직전에 가고 있다. 이제 중국이 북한을 살려두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북한을 놔두기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북한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과도한 협력과 비핵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이 무시한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에 대한 요구를 김씨 왕조는 과거의 김정일, 김일성 때부터 묵살해왔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혈맹이라고 강조해온 북중 관계의 이상 기류가 흐른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사적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 최근 가속화한 북러 밀착이 우선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장 큰 배경은 북러 간의 밀착을 중국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면엔 북중 간 좀처럼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이해관계 상충을 지적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건데 먼저 중국으로선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의 달라진 관계 설정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제 정책이 우선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서방과 대척점에 선 러시아나 북한과 적당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유럽 시장이 흔들리고 북한과 친해지면 미국의 공세가 더 심해지는 딜레마에 처해 있거든요. 실제 중국은 한미일, 북중러와 같은 신냉전 프레임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부감을 표시해왔습니다. 반면 북한으로선 계속된 대북 제재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휘청거린 경제난 타결을 위한 선물을 기대했던 중국의 서운함이 컸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간 밀착 역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카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옹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을 좀 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현재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애초 시진핑, 김정은 두 정상 간의 신뢰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중국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계속했다는 거, 시진핑 정부 들어서 북중 관계는 그때부터 이미 조금 약간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 규모는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입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북한에 이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순차적 귀국을 원하지만 중국은 비자가 만료되는 대로 한꺼번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혈맹을 강조하던 사이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이자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상이 어긋날 경우 북중 관계의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왔던 북한 해커 조직 정체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해킹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으면서도 정작 실체와 근거지는 불분명했던 것이다. 미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해커 출신 탈북자들과 가진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해커들의 실상을 파헤쳤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해커라기보단 일반 북한 주민과 다를 바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 가까웠다. 주요 활동 역시 바이러스 전파, 정보 탈취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킹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이들의 일과였다. 주 업무는 해킹이 아닌 불법 복제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중국에 거주하며 해커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탈북자 종혁 씨의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다. 종혁 씨는 어릴 적 의사의 꿈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그에게 북한 당국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꿈을 접어야 했던 종혁 씨는 당국의 지원으로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대학 생활 중에 그는 졸업 뒤엔 귀국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것이란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북한 당국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귀국한 종혁 씨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중국에 돌아가 북한 IT의 미래를 밝혀줄 연구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종혁 씨는 지시의 의미를 짐작했다. 바로 조국을 위해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다. 중국에 다시 건너간 그는 북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중국 거물의 자택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북한 명문대 졸업생들 10여 명과 생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커로 불리게 된 이들은 북한이 파견한 인물의 지휘를 받았다. 프로그래머 출신이 아닌 그는 수석 대표라고 불렸다. 북한 당국이 보낸 경호원들도 함께 머물며 해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해커들의 일과는 프로그램 복제 및 판매였다. 종혁 씨는 비디오 게임 보안 프로그램 등 상업성 소프트웨어를 구한 뒤 이를 복제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며 제작 의뢰는 중국,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들어왔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반면 실제 해킹에 들이는 시간은 적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우리 일은 랜섬웨어 전파, 남한의 국방 첩보 입수 등 전문적 해킹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북한은 돈벌이만 된다면 훔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시켰다며 국내외 해킹 공격과 북한과 연계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목표 미달성 시 중노동까지는 종혁 씨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해커들은 매년 10만 달러 이상 수익을 올려야 했다. 그는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 대가로 전체 10% 미만의 수당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목표치를 달성한 이들은 수당을 두둑히 챙길 수 있었다. 무더운 여름엔 에어컨을 쓸 수 있었고 쉴 때는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은 오락 게임을 할 자유까지 주어졌다. 반대로 할당된 목표치를 달성 못한 해커에겐 처벌이 따랐다. 가볍게는 강제 귀환, 수당 미지급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중노동 등에 처해진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또 매주 주말에는 평양에서 공무원이 찾아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철학과 김정은의 이념 강의를 펼쳤다고 한다. 종혁 씨는 이런 생활을 이어간 북한 해커들을 가난한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라고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곳곳의 대다수 북한 해커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제때 배식을 받지 못해 굶주리거나 폐결핵에 걸리는 일도 허다했다. 옌지의 북한 해커는 잠을 자던 중 바퀴벌레가 귀 속에 들어가 응급 치료를 받았고, 베이징의 한 해커는 남한 사업가로부터 김치를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갈비뼈가 모두 으스러질 정도로 동료 해커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블룸버그는 다른 해커 출신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전했다. 해커 시절 이들은 중국에서 아이폰을 팔거나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 홈페이지 개발 회사에 취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안보특별보좌관 출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해킹 전략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해킹으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수익도 올리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김정은이 최근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속막대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투자하느라 통치자금 등 돈줄이 마른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유지에 버팀목으로 가상 자산 등 해외 해킹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해커 직접 선발에 관여할 정도로 돈이 되는 정예 해커 확보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셈이다. 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정보기술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정권 지도부를 향해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통에 따라 거주지,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북한에서 혈통과 무관하게 실력에 따른 인재 기용은 매우 이례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 해킹을 강화하기 위해 해커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2013년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 보검이라며 핵미사일과 함께 3대 핵심 사업으로 사이버전을 위한 해커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2017년 6차 핵실험을 거치며 북한 해커들은 불법적인 해외 해킹을 강화하고 있다. UN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해외 취업 등의 제한이 가해지며 외화벌이 통로가 막히자 통치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긴 김정은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을 6,800여 명 규모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이 정권 존망에 달린 정예 해커를 뽑는데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라고 지시한 건 매우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커 선발도 과거에는 출신 성분이 반영됐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A급 해커 확보에 목매는 건 대북 제재의 남북 병역마저 중단돼 극심한 통치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상황이 절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해커가 빼돌린 암호화폐 규모는 16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연간 예산의 18%에 해당한다. 최소 2천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83발 쏠 수 있는 돈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는 사이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원의 수가 아닌 질이라면서 인재풀이 넓어야 능력 있는 해커를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자루스, 김숙희 등 악명 높은 북한 해킹 조직은 소수의 엘리트 해커들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훔쳐 큰돈을 벌어온 북한은 관련 인력을 계속 보강해 갈 것이라며 핵심 해커를 제재하는 등의 조치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곧 붕괴한다.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고 역사와 인류 앞에 대제를 저지른 김정은 국제형사재판 공개기관총 처형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